안녕하십니까?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2024년 2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한 황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간병인 주관적 건강상태 다중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통해 긍정심리 자본과 직무 스트레스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병인 주관적 건강상태 다중 로지스틱 회계 분석 긍정심리 자본과 직무 스트레스 중심으로 연구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목표를 제시했고요. 본론에서는 연구의 디자인, 연구 자료 수집과 연구 윤리, 연구 도구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연구 자료 분석, 연구 결과 및 논의를 다루었습니다. 결론에서는 결론과 또 제언, 그리고 참고 문헌을 담았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한국 사회는 2024년 2월 981만 명으로 2025년에 되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기대 여명이 83.6세, 남성의 경우 80.6세, 여성은 86.6세로 평균 83.6세의 기대 여명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는 2008년 79.6세에 비해서 상승한 결과이고 그 결과들의 곡선을 보면 상승의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또 한국 고령 인구의 증가는 만성질환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것도 간병과 관련해서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 혹은 간병인, 여기에서는 요양보호사를 포함하여 간병인으로 연구했고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한국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상담 사례집을 보면 기본적인 노동의 권리가 소홀한 상태로 임금의 체불이라든지 쉬운 해고로 해서 불안정한 일자리, 그리고 돌봄 수혜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서 소정근로 확보가 어려운 상태, 그래서 연동되어지는 퇴직금 산정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간병인의 경우에는 4대 보험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특수노동자로 규정되어 있어서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희롱, 괴롭힘, 부당한 업무에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한국 사회에서 돌봄 제공자들에 대한 노동 환경이 안 좋고 또 이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간병 서비스의 질과 연동되어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무 스트레스는 간병인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고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하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이직 의도와 연계되며 그럼으로써 간병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긍정심리 자본은 자신과 타인에게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어 개인과 조직의 행복감을 높여줌으로써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긍정심리를 긍정심리 자본이라고 이야기한 학자가 있게 되었지요. 간병인의 주관적 건강감에 따라서 직무 스트레스, 긍정 심리 자본이 어떤지를 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상관성을 규명함으로써 간병인의 주관적인 건강감을 높여 질 좋은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했던 것이 연구의 필요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연구의 목적은 간병인의 주관적 건강감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긍정 심리 자본을 파악해서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간병인의 주관적 건강감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양질의 좋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 목표는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 특성, 긍정심리, 직무 스트레스에 따라 주관적 건강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 차이를 보는 것이 첫 번째 연구 목표고요. 두 번째는 긍정심리 자본과 직무 스트레스가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간병인들에게 주관적 건강 상태에 관련이 있는지의 연관성을 보는 것이 두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디자인은 간병인의 긍정 심리 자본과 직무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주관적 건강감의 관계를 검증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입니다. 자료 수집은 2023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해서 지파를 돌린 결과 최소 인원이 101명이었습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대상자를 발굴 그리고 설문조사했을 때 총 220부가 가능했었는데 이 중에서 부실한 논문 연구 설문지를 제외하다 보니까 177개였습니다. 그래서 최소 101개여야 되는데 177개를 채웠기 때문에 이 연구의 신뢰도나 타당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올바른 대상자의 선정을 숫자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 도구는 첫 번째 주관적 건강감입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 상태를 5점 척도에 의해서 매우 건강함, 이 정도는 건강군에 해당하는 거고요. 보통이다, 혹은 건강하지 않다, 허약하다, 혹은 건강하지 않다, 매우 불건강하다, 매우 건강하지 않다, 이런 군은 불건강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군과 불건강군으로 이 척도를 통해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 환경 스트레스, 직무 요구 스트레스, 직무 자율 스트레스, 관계 갈등 스트레스, 직무 불안전성, 조직 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 문화의 항목을 겸비한 스트레스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긍정심리 자본은 자기 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회복 탄력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긍정심리 자본은 선천적이거나 혹은 연구 불멸한 어떤 자본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항목이라는 것이 이 연구의 도구로 사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상 총 177명의 연구 대상자를 통해서 일반적 특성과 주관적 건강감에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주관적 건강감에 따른 건강 상태군은 79명이었고 불건강 상태군의 대상자는 98명으로 이었습니다. 긍정심리 자본과 직무 스트레스 두 군 간의 유의한 평균 차이를 보였고 집단의 구분 없이 주관적 건강 상태의 긍정심리 자본이 1단위 증가할수록 건강군에 속할 확률이 0.04배 증가되었고 직무 스트레스 경우에는 1단위 증가하면 건강군에 속할 확률이 3%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군이든 불건강군이든 그 주관적 건강감의 분류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 심리 자본이 증가할수록 한 단위가 높아질수록 0.04배의 건강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만약에 직무 스트레스가 1단위가 증가하게 되면 건강이 3% 감소되어지는 불건강 쪽으로 이양되는 그런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논의입니다. 한국 사회는 진짜로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100여 년에 걸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유럽과 달리 저희는 불과 몇십 년 만에 고령 사회, 고령화, 그리고 지금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인천 지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되어 있고요. 우리 한국 사회는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거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의술의 발달이라든지 어떤 생활 여건의 발달, 여러 가지 이유로 기대 여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여성은 86.6세, 남성은 80.6세, 그래서 평균 80.6세, 83.6세의 기대 여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이전에 비해서 기대 여명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냥 좋은 거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결과는 만성질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대 여명이 높아지는 순간 만성질환도 높아지고 있는 한국 사회를 볼 수 있고요. 실제 고령자에서 일일 평균 9.8알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2개월, 3개월 이상의 만성질환에 치료를 받고 있는 수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은 축복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상태의 생명의 연장은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생명은 연장되었는데 불건강한 상태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의 기간이 길다면 생명의 연장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건강의 수명을 증가시키는 생명의 연장이 필요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돌봄을 요구하는 기간이 상당 부분 되어 있고 가족들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1인 가구가 증가되어 있고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결국은 한국 사회에서의 중요한 키워드는 건강이고 세계보건기구 1997년 자료에 의하면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입니다. 결코 개인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고 주변, 이웃, 지역사회 혹은 국가 간의 도움이 있어야 획득할 수 있는 것이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건강이 단순히 개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사회 전 세계에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나 유병률과 같은 객관적 지표, 즉 질병 유무와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 상태를 주관적 건강감이라고 하는데 이를 한국 사회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중요한 건강 지표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빠른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OECD의 이제 그런 주관적 건강감에 대한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하위편에 속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는 86%라 나 건강해 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71.3%, 스페인은 70.1%, 스웨덴은 66.8%, 프랑스도 65%가 넘는 사람들이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한 편에 해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52.4%가 나 건강한 것 같아, 건강한 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는 OECD 국가에서 주관적 건강감이 최하위에 속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을 제공하고 누구보다 건강해야 할 간병인,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간병인의 경우에는 44.3%만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OECD 국가 중 주관적 건강감이 낮은 것이 한국 사회인데 그 퍼센테이지도 미치지 못하는 44.3%만이 간병인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 한국의 건강 상태라고 보는 52.4%까지도 끌어올려야 되고 그 이상을 올릴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4년마다 사회조사 항목의 주관적 건강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60세 이상에서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31.5%인데요.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참여자의 44.8%가 건강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어떤 간병에 대한 어떤 여건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에 만족에 의한 건강성을 높여낸 것이 아니라 60에서 69 연령에 있어서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이 그들의 건강을 높인다는데 오히려 중점을 두고 파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60세에서 69세 연령의 분들은 간병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떠한 활동을 한다는 건 건강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확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돌봄이 필요한 한국 사회에서는 이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것, 그리고 60에서 69 연령대 이분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돌봄 제공자에 대한, 특히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돌봄 제공자들에 대한 여건을 높이면서 질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연구가 많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요. 긍정심리 자본에 대한 이야기들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의 긍정심리 자본을 연구한 연구 데이터와 비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2020년에 혈액 간호사의 긍정심리 자본에 대한 연구에서 한 단위가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 상태의 양호한 건강군에서만 1.1배 유의하게 증가하고 직무 스트레스가 1단위 증가할수록 주관적인 상태의 양호한 건강군의 오즈비가 0.9배 감소하는 결과를 봤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감이 건강하다고 한 그룹군에서만 영향을 주는 결과였다면 본 연구는요, 건강하다고 느끼던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던 간에 모든 돌봄 제공자들이 긍정적 심리 자본이 높아질수록 건강해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드러냈고요. 긍정심리 자본이 1단위 높아질수록 0.04배 건강해지는 겁니다. 주관적 건강감이 건강하다고 느끼던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던 모든 돌봄 제공자들은 직무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 한 단위가 높아질수록 3%의 건강이 감소되어지는 불건강 쪽으로 향하는 결과를 보인 것이 이 연구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긍정심리 자본이 상승할수록
직무 스트레스를 낮춘다는 연구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도 일치합니다. 주관적 건강함의 긍정심리 자본과 직무 스트레스가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면 시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긍정심리 자본은 개인의 특성의 결정체가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서 개발되고 향상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이 사실을 주목한다면 돌봄 제공자들이 긍정심리 자본에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들의 긍정심리 자본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을 높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서비스와 연계되어지는 자본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또 직무 스트레스를 낮춰야 돌봄 제공들의 주관적 건강감이 높아집니다. 결국은 직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노동 환경을 개인, 조직, 지역사회,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어떤 지원만으로도 노동자의 재직 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다면 조직, 국가 정책적으로 다각도로 이루어지면 정말 일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일로 직무로 자리매김되어질 거고 그들이 그 활동을 통해서 자부심을 갖고 긍정심리 자본을 높여내고 한다면 질 좋은 서비스와 연계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노동환경 개선과 긍정심리 자본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입니다. 간병인의 주관적 건강감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긍정심리 자본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간병인의 주관적 건강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였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질 좋은 간병 서비스를 향상하는 데 노력한 결과로 간병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의 인식에 따른 구분에 상관없이 긍정심리 자본이 한 단계 높아질수록 건강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직무 스트레스가 낮춰지는 순간 불건강으로 이양되는 확률이 3% 감소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주관적 건강감은 하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간병인은 이들에 미치지도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긍정심리 자본이 학습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할 때 이를 개발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년마다 사회조사를 하고 있고 주관적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60세 이상에서 60에서 69세 그 연령대에 자신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순간 건강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0에서 69세의 연령대에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직군으로 좋은 노동 환경을 만드는 간병인의 직무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간병인의 노동 환경이나 혹은 이런 상태로서는 사실은 제한드릴 수 없는 거고 만족할 수 있고 한국인의 평균 이상의 주관적 건강감을 가질 수 있는 노동 환경이 최소 만들어지면 60에서 69 연령대의 사회적 활동이 자신들의 건강을 높일 수 있는 데에 어떤 직군으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연구의 의의입니다. 60에서 69세 연령의 사회적 활동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간병인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수준이라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데 본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돌봄 제공자의 서비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병인의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고 긍정심리 자본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 다각적인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후속 연구로 긍정심리 자본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